예, 98년에 지었는데 벌써 20년 넘었죠. 네. 예. 그래서 온실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제 눈에는 보이고 네. 일반 농가들은 저 온실도 상당히 좋은 온실이라 평가하거든요. 저는 이제 효율 싸움에서 80%냐 90%냐 100%냐의 차이점에서 싸움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은 애매한 표현이고 효율이 얼마만큼 좋으냐의 문제인데 저온실 효율보단 새로 구상하는 온실 효율이 적어도 20%에서 25% 정도가 효율이 상승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새 온실로 리뉴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구상했던 온실을 대면적으로 바로 구현하는 것은 검증 과정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샘플 온실을 줘서 과연 그동안에 내가 구상해왔던 것이 적용했을 때 과연 그만큼 효율을 발현할까, 이거 어떤 성과를 이룰까에 대한 네.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 좀 의문도 가서 이 샘플 온실을 줘서 그것을 증명한 다음에 온실을 확장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예. 온실을 기존에 있는 협력업체나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줬었다면 얘기를 했는데 네. 구두로 하다 보니까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걸 증명하시는다고? 뭐 이렇게 하면 효율이 좋을 것이다. 네. 저렇게 하면 기능적으로 뛰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하면 농사가 전할 편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작업자가 편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네. 구두로 하다 보니까 이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시공업자들에 대해서. 시공업자들도 그렇고 또 주위에 유관한 아, 사람들도 네.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샘플 온실을 지어서 그걸 증명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네. 그 증명 과정에서 온 샘플 온실을 어떤 상품화 쪽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그런 온실 재배한 온실이 품질이 고급화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좀 브랜드화 쪽으로 연결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여기 현재 농가 시설 원예 농가들에서 가장 난제가 뭐냐면 최종 제품은 우리의 제품은 가격이 거의 30여 년보다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가격은요? 가격은 판매 가격은 네. 그런데 우리가 수취하는 가격은 몇 배 올랐어요. 특히 5년 전하고도 지금하고 2배 이상 올랐어요. 생산 원가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매입하는 거예요. 뭐 매입하는 난방비, 전기세, 네, 네, 인건비, 네. 비닐유가, 비료가 뭐 모든 구매 자재들이 2배 이상, 심지어 3배까지 올랐는데 네. 제품값은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가가치의 부분이 자꾸 줄어들어서 접점이 거의 공간이 없을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하고 생산 원가 붙다 보니까 어떤 농업을 운영하더라도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를 판매가 쪽으로 하자니 시장 가격이 에서 멈춰가지고 힘들고요. 내 맘대로 안 되지. 왜냐하면 소비자와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내가 사는 것을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네. 그럼 이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사는 거를 효율적으로 써서 효율을 높여주고 또 하나는 그 높여진 효율 속에서 좋은 제품이 만들어서 고급 제품이 만들어서 차별화 가격대를 유지시킨다면 그 갭을 다시 늘려버릴 수 있다고 판단해서 네. 이 온실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컨셉은 어떤 컨셉으로 진행되시는 거세요? 고효율 온실이고요. 네. 일단 전제적 고효율 온실이고 네. 고효율을 올리다 보니까 온실을 제어를 정밀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온실이 아니라 약간 밀폐형, 반밀폐형이면서도 온실 컨트롤이 용이한 온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원도 지형상 유리 온실로 하면 좋겠지만 유리 온실은 겨울에 우리 난방이 안 되면 다 깨져버리고 여러 가지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네. 경질판 필름도 좋겠지만 제가 현재로서 봤을 때는 연진 필름 온실도 괜찮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으로 좀 시도해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동절기도 들어간다 뭐 연질 필름보다 유리가 좋다 판단하면 그때가 유리를 갈 수 있도록 온실을 짓는 거 연질판 필름 온실을 짓지만 하시아도 유리 온실을 바꿀 수 있도록 집니다. 그러니까 안에 피복물만 달라지지 안에 구조는 뭐 유리 온실하고 동일한 구조로 짓는 겁니다. 네. 반밀폐 온실이라고 얘기하셨고 네. 그럼 어떤 기능들을 주안점으로 보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하고 다습하고 싸움이거든요. 고온하고 다습이요. 네, 강원도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강원도는 이제 강원도가 여름에 시원하긴 하지만 시원한 걸 이용을 해서 여름을 경유한 농사를 져요. 남부지방 같은 겨울을 중심에 두고 가을서부터 봄에까지 있지만 네. 우리는 봄서부터 여름을 지나서 가을까지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축에 장마와 고온이 있어요. 여름 농사가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제가 이해는. 겨울 농사도 중요하고 여름 농사가 중요한데 네. 저희 지역의 특성상 추위보단 더위하고 싸웁니다. 아, 오히려 그렇구나. 네, 환기하고 더위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네. 환기를 효율적으로 하고 온도를 좀 낮게 가져갈 수 있는 습도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온실 설계를 하는 거죠. 고온과 습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네네. 온실이다. 예, 예. 겨울에 같은 경우는 남방 쪽에 네. 보온이나 난방 효율이 높은 쪽이 중요하겠지만 네. 중요하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여름에는 햇빛이 충분한데 네. 너무 덥고 지금처럼. 너무 덥고 네. 그 다음에 습도가 너무 높고 이제 장마철이. 그래서 그 습도하고 고온을 제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온실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온실 지으려고 얼마 동안 이제 고민을 하신 거죠? 고민은 한 10년이 넘었죠. 한 10수년 됐고요. 네.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준비는 10년 전에 했어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해가지고 첫 사업은 떴는데 연결이 안 됐죠. 여러 사연 때문에 연결이 안 됐는데 네. 이제 시작을 하고 네. 또 시대적인 상황도 좀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8년 전, 9년 전에는 농산물 재배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네. 전기세도 싸지 않고 그래서 네. 부가가치가 충분히 존재하다 보니까 고효율 온실이랄까 기능적인 온실에 대한 설득력도 필요성도 좀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왜? 네. 네. 지금 음식 구조에서 수익이 보장이 되는데 구태여 그런 온실이 필요할까? 필요가 없죠. 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내용이 다릅니다. 시기가 딱 맞아. 예, 뭐 전기세도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모든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는 온실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농산물이라는 시장이 옛날에는 국가 간의 그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교류가 활발하니까 우리끼리 경합이다 보니까 물건이 모자라면 비싸고 적당하면 보합세가 이렇게 우리끼리 완충하다 보니까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 간의 경쟁이 없다 보니 우리 농산물가 비싸면 바로 수입을 대체시키다 보니까 떨어지는 건 막을 방법이 없는데 올라가는 건 커트라인이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못 예, 예, 예. 올라가요. 내가 수익은 100원 냈는데 200원 까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시 회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매입하고 매출 비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생산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 유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제가 농사 짓는 사람이다 보니까 생산 쪽에서 일단 시도를 하고 음. 거기서 고품질 농산물이 나와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절감한 농산물 나와지고 환경 친화 농산물이 나와준다 그러면 그 농산물 가지고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소스가 되니까 야, 나 이렇게 무농약이든 뭐든 환경 친화 농산물에다가 에너지도 덜 써.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이야. 근데 물건 품질 좋아. 네. 그 건강한 먹거리야. 네. 네. 이런 거를 어필을 해서 브랜드화 시키고 그것이 가격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 갭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설부터 이제 예, 그러한 예. 생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손을 대야겠지만 네.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시설부터 해놓고 네. 그리고 이제 유통이나 브랜드 쪽으로 자꾸 옮겨가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여쭤보면 이제 혼자 한번 해보셨으니까 음. 또 한 번 혼자 만드셔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게 회사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으신 건 어떤 거?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법을 잘 알 수 없고 네. 법을 잘하는 사람이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네. 저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럽고 좋지만 난 노래를 못 불러요. 네. 근데 노래는 듣고 싶어요. 네. 그와 똑같이 내가 잘하는 거가 있고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네. 내가 잘하는 부분은 내가 잘할 수 있지만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게 되면은 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조그만 차를 운전을 할 때가 운전 기술이 있을 거고 네, 네. 버스를 운전할 때 기술도 있을 거고 네. 비행기를 운전할 때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네. 그때마다 기술적 기반도 있지만 관리적 부분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다른 역할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오너이면서 전공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내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 능력 밖의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내 거이기 때문에 그거 무시해보고 내 거만 나는 크기가 고만이가 붙을 거야. 너는 거기서 멈출 거라는 거죠. 근데 내 시스템을 저는 키우려면은 네.
내 거를 강점을 잡아가지고 끌어내서 다른 거와 섞어서 시너지 효과를 올라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지. 네. 내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더 큰 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내가 잘 못하는 예. 분야는 같이 좀 협력으로 잘 못하는 거가 아니라 잘하는. 네. 네, 나도 할 수 있지만 네, 나와 잘하는, 더 잘하는 사람으로 해서 제가 효율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더 합니다. 큰 가치를 만들어 네, 보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일례로 혼자서는 어떤 일을 자체를 못할 수 있지만 네. 둘이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또 둘이서 못하는 걸 셋이 있으면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건 못하는 건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못하게 되면은 어떤 성과를 못 늘어내는데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각자 사람들마다 사장이고 전결권을 갖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예,